가요계가 비통에 잠길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해철과 함께 밴드 넥스트에서 활동했던 기타리스트 임창수의 부고가 전해졌습니다. 임창수는 베트남 남동성 달랏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다 길가에 있는 전봇대를 크게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즉시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임창수는 지난 3월 22일부터 달랏의 한 빌라에서 머물며 렌트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속도를 내고 달려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현장 사진 속 오토바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일그러진 상태였습니다. 매체는 베트남 현지에서 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려 다소 늦게 사망 소식이 전해진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습니다. 뮤지션 강호정은 애도 글을 남기며 임창수를 추모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동생 임창수가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임창수에 대해서는 많은 음악가가 그의 감각을 칭찬할 정도로 좋은 음악가였다. 사고로 손에 부상을 당해서 더 이상 기타를 칠 수 없게 되자 그는 발명가였던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서인지 미디 인터페이스를 만들기도 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가 만든 미디 인터페이스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스티비 원더가 쓴다고 찾아올 정도였다. 음악가로서도 개발자로서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앞서가는 사람이었지만 크게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 그의 타계가 더 아프다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세상을 떠난 임창수에게는 신해철과 좀 놀고 있어라. 또 보자라고 말해 애틋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임창수는 1994년 넥스트 2집 더 리턴 오브 넥스트 파트 1 더 비잉에서 기타 연주를 담당했습니다. 신해철과 싸우고 녹음 중에 탈퇴한 원년 멤버 기타리스트 정기송의 빈자리를 채운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앨범의 반응을 혁명적이었습니다. 타이틀곡 날아라 경아리는 신해철의 대표곡 중 하나로 그의 마지막 공연의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2014년 10월 11일 신해철은 생전 마지막 공연에서 이 곡을 불렀습니다. 임창수는 넥스트 활동 직후 행복한 나를 등의 히트곡을 남긴 여성 3인조 그룹 에코를 만들며 프로듀서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컴퓨터 음향 장비와 전자악기를 다루는 음향 장비 업체 이고시스템을 설립해 사업가로서도 역량을 펼쳤습니다. 넥스트의 음악을 사랑했던 많은 이들이 비보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해철에 대한 그리움도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신해철은 2014년 10월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 박리술과 위축소 수술을 받고 혼수 상태에 빠진 뒤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치의가 위를 접어 축소하는 위축소 수술을 수술 대상자인 신해철이나 가족과의 동의 없이 진행했으며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여도 수술 후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 주장하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신해철이 사망하면서 각종 의료과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장례식 이후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는데 경위서에 의하면 장협착 수술을 마친 10월 17일부터 22일 심장마비로 쓰러지기 전까지 신해철은 극심한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장의 낙관하에 진통제만 투여받으며 적절한 의료 행위의 부재 속에서 수면도 힘들 정도로 통증에 시달리면서 5일을 보냈습니다. 부검 결과는 국과수의 1차 소견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A4 용지 구장 불량으로 소장외의 심낭에서도 0.3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의료사고로 신해철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었던 원장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또 다른 의료사고를 내며 충격을 자아냈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원장의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K원장은 지난 2014년 7월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환자의 혈관을 찢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자 동의 없이 개복하고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수술 도중 대량 출혈이 발생하자 지혈을 위해 환자를 전신 마취하고 개복 후 약물을 투여했다.
피고의 조치로 일시적으로 지혈됐지만 수술 이후 다시 출혈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수술상 과실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환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뒤에도 지속해 출혈이 발생해 호흡곤란, 혼수 상태에 이르렀다. 수술 조치가 아닌 다른 원인이 개입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K 원장 측은 출혈에 대해 지혈 조치를 실시해 수술 후 환자가 의식을 회복했으므로 업무상 과실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K 원장 측은 환자가 흡연과 기저질환으로 혈관 상태가 약해져 사망에 이르렀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흡연과 대량 출혈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혈관이 수술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K 원장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여러 명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렸음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듯한 행보였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신해철의 가족은 새로운 가족 사진을 남겼습니다. 2022년 4월에 방송된 예능 자본주의 학교에서는 아빠가 떠나간 후 남겨진 신해철의 가족이 아빠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신해철의 자녀들이 엄마의 생일을 맞아 이벤트를 준비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마지막 이벤트는 셀프 가족사진 찍기였습니다. 드레스와 정장을 갖춰 입고 사진관을 찾은 세 사람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신해철의 딸은 가족 사진에 빠질 수가 없지라며 신해철의 사진을 꺼내 뭉클함을 자아냈습니다. 신해철의 아내와 아이들은 사진 속 신해철의 표정과 포즈를 똑같이 따라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사진 촬영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신해철이 떠난 후 그의 어머니의 모습도 많은 팬들의 가슴을 찡하게 했습니다. 신해철이 떠나기 1년 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지만 부모를 모시며 살갑게 살고 싶다는 아들의 제안을 달갑지 않게 받아들였던 어머니는 1년이라도 같이 살아보고 아들을 보낸 것이 그나마 그녀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아직도 문소리가 나면 아들인 것만 같다는 신해철의 어머니는 아들을 보낸 것이 믿기지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신해철은 억만금을 줘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기도 했지만 어린 손주들의 아비이자 생때 같은 며느리의 남편이었습니다. 아들은 떠났지만 남은 손주와 며느리를 향한 안쓰러움에 어머니는 마음 놓고 슬퍼할 수 없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리를 하고 며느리가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집안을 돌봅니다. 손주들이 예쁘고 바르게 커가는 것이 어머니에겐 하루를 버틸 힘이 됩니다. 아들을 대신해 아이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키우는 일이 신해철의 어머니에게는 또 하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신해철의 가족은 상처를 하나하나 치유해 나가고 있지만 또 하나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고로 갑작스럽게 떠났지만 팬들의 바람대로 그곳에서 두 사람이 만나 이야기꽃을 피우며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